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제일 드리고 싶었었던 질문인데, 사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국비 유학생으로 또 유학을 갔다 온 건축에서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계기로 그 국비 유학생, 국비 장학생, 중학금을 신청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녀온 또 MIT에서의 경험 혹은 미국에서의 경험이 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의 세대의 건축가들은 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네. 실은 제 이제 그 스승님이셨던 서영 교수님이 국비 유학 갔다 오셨고, 황두진 소장님이 국비 유학 갔다 오셨어요. 또 몇 분 더 계신 걸로 알고, 그 세대에는. 그래서 근데 그 뒤로 한참 이제 저 건축에서는 저는 저희 세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위에 분들도 해보셨으니 뭐 있나 해서 찾아보고, 이게 제가 집이 막 이렇게 돈이 넉넉해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학을 그냥 개인 돈으로 다 가는 게 너무 큰 무리가 되니까, 그거를 그때 제가 실은 그때 유학 갈 당시에 결혼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약간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민구스러운 그런 가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시에 하여튼 가장으로서의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여기저기 모든 이렇게 펠로십을 다 지원을 했었던 것 같고요. 국비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되더라고요. 국비가. 그래서 제 그냥 생각에는 몰라서 도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하시면 아마 건축가들 다 이렇게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가가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근데 건축가가 말은 또 되게 다른 분야보다 잘 하잖아요. 그래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 지원해보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그 영사관에서 조금 관리를 더 해줘요. 그게 금전적인 당연히 돈 되게 크고, 그리고 영사관에서 가끔씩 국비 학생들 모아서 뭐 이벤트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사관이랑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유학하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됩니다. MIT에서의 그 공부는 어떠셨어요? 또 좀 가서 한국의 어떤 건축 공부랑 좀 다른 측면이 있었는지. 많이 다르긴 했죠, 당시에는. 그래서 뭐 제일 달랐던 건 인프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만들어보고 이렇게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나눴던 로봇에 관련된 것도 되게 많았고, 뭐 레이저 컷, 뭐 CNC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게 잘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MIT가 학생 수가 작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한 학년에 20명에서 25명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랑 되게 좀 비교적 가깝게 지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도 비교적 쉽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뭐라도 많이 해보게 하는 그런. 그리고 숙제랑 과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뭐 정신이 없긴 한데 정신 차리고 보면 좀 성장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국내 건축 설계사무소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또 해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조금 다른 환경에서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게 지금 개인 사무소를 좀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영향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 사무실에서는 뭐 거기도 아틀리에서 일을 했는데 뭐 비교적 뭐 소장님 때문에 그런지 체계가 되게 잘 잡힌 아틀리에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나왔지만 제일 크게 배운 거는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그
허가를 받고 네. 건물이 지어지게 실시 도서를 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꽤 체계적으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국내 경험에서 제일 큰 얻음이었고, 이게 왜 저한테는 중요했냐면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일을 하고 언제 들어와서 차릴지에 대한 그 시점을 잡는 게 교수님도 해보셨겠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마음을 먹고 딱 하기가. 근데 그래도 한국의 경험이 있고 한국이 이렇게 돌아간다, 한국에 가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나 보다라는 마인드를, 그런 걸 갖고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한국에서 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해외 경험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되게 많이 배우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전 세계 제일 괜찮은 건축가라는 사람 중에 하나도 이 정도로 일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고 온 거죠. 그래서 뭔가에 환상이 깨진 것도 많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단 나름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세계 끝판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을 하나 이렇게 회사를 만나고 오니까 세계의 끝이 저기구나.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하면 저 근처에는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냥 그런 환상을 없애고 경험하고 왔다.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을 대하는 태도나 직원에 대한 그런 게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그 예전 방식일 때의 그 외국의 체험을 하고 오니까 저는 이렇게 직원과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워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사무소도 운영을 하시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기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좀 최근 또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재밌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재밌게 하게 하는지 이게 제일 큰 제 입장에서 고민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자기 고민이 뭔지가 이렇게 그걸 찾는 게 자기 네 생각이 뭐냐, 그래서 계속 그거를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하거나 교수님이 좋다고 그러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저이지 않았나라는 반성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이 나이가 되고 이렇게 회사를 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이고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걸 계속 물으면서 이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디자인 작업이 자기를 좀 찾아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아를 좀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자기의 취향이나 스타일을 찾으면서 또 그거를 클라이언트나 어떤 니즈에 대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학생 때는 좀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는 이제 중요하게 돈이 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클라이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한 80%의 학생들은 교수님이 좋아할 것 같은 뭔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이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